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슈가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하는 방식과 어떤 그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필요한 변화와 변하는 내용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시게 될 거고요. 특히 작년에 2018년도 연말에 최고 경영자가 바뀐 기업이라면, 조직이라면 이와 같은 이슈는 상당히 지금 그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기쇼 입장에 보면 우리 기존의 그 임직원들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엇에서 무엇을 변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시점이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더욱이 이제 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은 이 시대에 있어서 그 CEO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대응하는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루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된다면 HRD 담당 입장에 보면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그 큰 혼돈에 그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RD 담당 입장에서 명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교육이 있다면 그게 뭘까? 또 하나 부분. 도저히 교육으로 안 돼. HRD 담당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때는 교육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꼭 해야 될 교육. 근데 직접 교육하기가 어려워. 그럴 때 필요한 교육 제도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도입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 달에 해야 될 그 일로서 올해 꼭 해야 될 필수 교육, 그리고 꼭 도입해야 될 필수 교육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회사의 여건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 둘씩 교육을 개설하거나 또는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시행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업종 규모 불문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 4가지가 있다. 저는 필수 교육 4가지로 이제 지칭하는데요. 신규 입사자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승진자를 위한 교육, 그리고 직책자 대상으로 하는 리더 교육,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크게 그 이견이 없을 건데요. 직책자 대상으로 하는 리더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책자, 그러니까 팀장이나 사업부장, 즉 임원급이 되겠죠. 사실 이들에게 리더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직책자거든요. 검증 받았거든요. 그럼 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리더십 개발, 리더십 교육이 아니라 리더십의 그 직책자로서 필요한 리더십을 없던 것을 또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의 제공 또는 스스로 자기 개발 아니면 회사에서 아예 이들에게 실현 과제를 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통칭해서 리더십 개발이라 부릅니다. 사실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리더십 개발이지 리더십 교육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이들에게 리더십 교육 필요 없어 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HRD 담당자가 사서 직책자 대상으로 리더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연말에 정기적으로 HRD 담당자가 조직 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전사 차원에서 부족한 항목이 무엇인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또는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을 이슈화시키고 해결책을 도출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장을 저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라고 부르고요. 이와 같은 워크숍을 통해서 전사 차원에서 조직 문화 관점에서 이슈가 무엇이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 포인트가 뭔지, 그걸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노력이 필요한지를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때 참가하는 실본부장들, 즉 임원과 팀장들에게 실본부별 사업부 단위의 입장에서 그 개선이 필요한 조직 문화 이슈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찾게끔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이 끝난 뒤에 12월쯤에 대개 이 워크숍은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 나온 그 개선 방안들을 내년도 사업계 조직 문화 그 수준 또는 실천 수준 향상이라는 그 전사 목표의 개선 방향으로 개선 활동으로서 그 도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본부 단위별로도 실본부별로 조직 문화 어떤 개선점 찾아서 도출시킨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게끔 만드는 일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계기점이 바로 또 11월에 이루어지는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수 교육제도. 이거 좀 기네요. 이걸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필수 교육제는 크게 4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큰 관점은 이겁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직무 전문 역량,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것을 개발시키는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개발은 사실 HR 담당자가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뭐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역량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실 무지 힘든 일입니다. 현실적인 건 현업에서 이와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인 교육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 이거를 이제 교육 제도로 칭한다면은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개발만큼은 HR 담당 입장에서는 교육 제도를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필수 교육 제도에 대해서 4가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장 직무 교육, OJT, 온더잡 트레이닝, 현장 직무 교육. 그 신규 입사자가 그 현업부서에 가면은 현업부서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애티튜드 이런 부분을 그 제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실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신입사원이라면은 이때 OJT 교육이 얼마큼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직무 수행 능력은 천차만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OJT 제도는 결국은 누가 얼마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언급이 없지만은 현업부서장이 이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과 그 운영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 신입사원을 그 지도해주는 선배사원, 저는 이제 지도 선배라 부르는데요. 지도 선배가 이와 같은 제도를 얼마큼 잘 알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 교육 과제 선정을 하고 지원해 주느냐, 교육을 해 주느냐, 또는 뭐 코칭을 해 주느냐, 여기에 형태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OJT 교육과 OJT 제도가 성공적이 되려면은 가이드, OJT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도 필요하지만 지도 선배의 양성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모든 그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직무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위한 능력 개발 계획, IDP, 그건 Individual Development Plan, 이것은 약자입니다. 뭐 회사에 따라서는 PDP, Personal Development Plan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누구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무 수행 역량에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것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같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3번째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전 지원 대상으로 누구나 그 IDP 달성에 필요한 특히 이제 외부 교육 참가비가 되겠죠.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문제는 이제 그 인당 얼마까지 지원할 거냐가 회사마다 이제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게 문제고요. 적은 비용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사내 강사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무 전문 역량은 현업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 역량에 관련된 교육의 대상자도 현업 부서고 이를 가르치는 사람도 현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이 강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제도적으로 어차피 할 거 사내 강사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선발과 육성과 그 다음에 그 지원 지원은 뭐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것을 제도시키자는 거죠.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내 강사라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그 현업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강사를 선발해서 양성해주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 부서별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이 기획되고 운영되어지고 이거를 교육 활동을 인정하자는 거고 거기에 나온 강사는 사내 강사로서 회사에서 타당한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차이점은 사내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교과목이라고 그럴까요?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 직장 예절,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교육에 필요한 그러니까 고객 접촉 근무자를 위한 뭐 CS 기본 이와 같은 것들이 사내에서 강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직무교육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다만 직무교육 사내 강사의 중점 사항과 조직문화 공유 프로그램, 직장 예절 또는 CS 기본 예절을 출강하는 사내 강사 양성은 좀 차이가 있다. 단적인 예로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요. 사내 강사로서 나서서 이 분야로 자신의 경험, 노하우, 실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게 사실 핵심이고요. 그 외 사내 강사들은 그 강의 내용에 대한 그 롤 모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얘기로 너나 잘해서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강사로서의 어떤 외적인 그다음에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지는 거고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만큼은 포인트는 직무 전문가인 강사가 사내 강사가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지식, 기술을 그리고 실무의 노하우를 오픈하게 할 거냐 이런 데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 2월은요. 신입사원 교육과 신입사원 교육 그리고 승자 교육이 주로 실시되고요. 그 CEO가 최고 경영자가 바뀐 사람에는 최고 경영자 경영 철학 새로 바뀌신 분의 경영 철학과 경영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별 교육이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사실 동시 전개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의 특별 교육은 아주 급하지 않으면 정말 회사에 큰 혁신이나 변화가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니라면 2월에는 좀 자제가 되고요. 대개 2월에는 신입사원 교육과 승자 교육이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CEO가 바뀜에 따라서 CEO의 당신이 생각하는 경영 철학과 경영 전략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또 자신의 메시지를 이제 어필을 할 텐데요. 이럴 때 이루어지는 교육을 우리가 특별 교육이라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2시간이나 4시간 언더, 뭐 사업장별 또는 직급별, 뭐 간담회 방식이든 뭐 심한 경우는 뭐 식사하면서 도시락 미팅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 교육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포인트는 CEO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변화, 그 변화를 만드는 계기,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그 전파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HRD 담당자한테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HRD 담당자가 어떤 입장이건 능력과 그 이 직무를 수행해낸 능력이 천차만별이겠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에게 요구된다는 거. 이게 이제 불가능할 경우 외부 도움을 지금 받는 거죠. 작년부터 주요 큰 기업들, 주로 이제 대기업들, 그룹을 보면은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게 요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SK그룹, 롯데그룹. 물론, 삼성그룹도 수년 전부터 큰 변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SK그룹은 최태형 그룹 회장이
SK그룹 회장이 그 뭔가 큰 변화를 요구한다. 딥체인지, 그리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워크 스마트를 되게 좀 강조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그 언론에 따르면은 그 임원들 직급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사원들은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직급 있는 것처럼 그 임원들도 상무부, 상무, 뭐 전무, 뭐 부사장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면 실제 직책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직급에 해당하는 호칭은 없애고 좀 슬림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LG그룹은 이제 그룹 총수가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룹 총수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LG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 경영을 책임지는 그런 그 뭡니까 경영진으로 교체가 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롯데그룹은 그 이제 그 선대 회장 시대는 이제 그 거하고 그룹 50년 이후 새로운 50년에 이제 주창하면서 새로운 또 그룹의 총수가 실질적인 지금 이제 권한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기가 작년에 이제 그 스타트가 됐다면 본격적으로는 올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계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의 HRD 담당자라면, 특히 주력 계열사의 HRD 담당자라면 아무래도 올해가 무척 바쁘지 않을까. 그 시점이 또 바로 2월입니다. 이제 구정이 끝나면은 아무래도 그 스프링이 딱 그 뭉쳐져 있다가 탁 펼쳐지는 것처럼 어떤 큰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신입사원 교육과 승자 교육도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그 대의명분이 지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는 HRD 담당자라면 특히 이 세 그룹에 재직하고 있다면 올해 그부터 이루어지는 승진자 교육과 그 신입사원 교육들은 이전과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그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계속 그 주변, 뭐 제가 이제 그 사업자지만 그 기업체에 있는 많은 분들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정보들, 이런 소식들을 좀 접하면서 저 또한 여러분 못지않게 이런 새로운 시대의 그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입사원 교육과, 그러니까 필수 교육과 또는 그냥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적인 접근,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저 또한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뭐 생긴다면은 그 여러분과 바로 이와 같은 뭐 동영상이든 또는 그 블로그에 있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항상 좀 수시로 만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직접 띄워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각본 없는 그냥 그 리얼한 그런 동영상 강좌, 저의 이야기, 그런 동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동영상 보신 다음에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은 저도 좀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제 블로그 있으니까 오늘 동영상 보시고 어떤 후기 있으시면 유튜브 상에 있는 댓글 또는 블로그의 댓글 또는 제 이메일 또는 핸드폰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피드백 좀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들이나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이건 모든 HRD 담당자한테 도움되겠다. 그런 그 이슈라면은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면은요, 저희 책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 많이 좀 구입해서 좀 봐주시고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책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책은 제가 HRD 그 실무자로서 사내 강사로서 20여 년간 강의하면서 체험한 것, 그리고 사업자가 돼서 지금 이제 9년 차인데요. 9년 동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을 나가서 강의했던 교육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직무교육 사내 강사, 직무교육 중에서도
특정한 그 부서의 직무의 전문 역량과 그 전문 지식을 강해되는 직무교육 사내 강사에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내 강사 그 실무 교육 또는 뭐 책하고는 좀 크게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 담겨진 내용으로 실제 기업들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요. 그리고 굳이 뭐 제 도움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 책을 보고서 여러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 독자적으로 강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 보시면은 이달의 공개교육 여러분하고 항상 만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이달의 공개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도 있고요. 이건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동영상도 2개입니다. 강의객 실무, 그 다음에 HRD 실무 5시간 분량이고요. 각각. 그리고 이제 HR 에듀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공개교육을 좀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에 이달의 공개교육 그 안에 가시면 세부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또 홈페이지들 해놨으니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를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좀 참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좀 보시면 블로그에 메인으로 가셔서 여기 블로그를 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바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교육 그리고 이제 출강하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되다 보니까 합숙도 어려워, 또 많이 빼기도 어려워. 그래서 돈도 또 많이 들기가 또 어려워.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내는 교육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신입사원 교육, 하루 만에 끝내는 강의 능력 향상 교육, 그 다음에 직책자 또는 승자 교육을 위한 거, 그리고 워라밸 시대에 맞는 특강들 이런 것들 좀 마련해 놨으니까요. 각각 들어가시면은 세부적인 교육 내용, 제안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광고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낯설지만 이와 같은 시도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뭐 거칠지만 특별히 뭐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동영상을 지금 찍었고 또 그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